외교부 장관님, 강제징용경 판결과 분쟁 관련해서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저 표를 한번 보고 네. 하겠습니다. 일본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을 한번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뒤에 외무성은 방한 강구했습니다. 우리는 사법 판단 존중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 허가가 2019년 1월 달에 떨어지니까 일본 외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분쟁 처벌 해결 절차에 따라서 3조 1항을 댑니다. 1단계로 외교적 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 채널을 통한 협의는 계속하겠다고 이런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일본 자민당에서 방위산업 물자라든가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1월 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신청이 들어가니까 5월 달에 이제 일본은 그 소위 그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2단계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 그 다음에 이제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이 30일이 지난 6월 18일 날 또 일본은 이제 절차에 따라 이제 3단계 삼국 지명 중재위원회를 요청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외교부는 그때 기금 조성안을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이 기금 조성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외교적 협의 단계인 1단계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왔어요. 이건 이제 논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었고 또 장관께서는 나오셔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산자부는 WTO에 제소 조치하겠다 그리고 장관께서 상황 보면서 후속 조치를 연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국제법에 대한 협약에 대한 해석 과연 우리는 기금 조성안을 받아줄 때 비로소 1단계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봐도 일본의 단계적 협의 요청 이거야말로 우리가 방어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요구는 그런 규정을 따라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또 일본 외교부가 조약 파트가 법률적으로 강하다고 하는데 그런 면모를 보이는구나 생각이 들고 우리 대응은 외교부가 설명을 하지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 원칙이 과연 있는가 아니면 좀 즉흥적인 게 아닌가 아니면 그런 그 감정 외교에 그냥 이렇게 편승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장관님 답변은 들었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TF도 만들고 뭘 대처가 하셨다고 하지만 이미 예고된 1월부터 빠르면 6개월 아니면 작년부터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경제에 지금 받는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다. 뭘 하고 있었느냐 도대체. 우리 정부 외교부다 다들 흥분해서 반일 감정 속에 우리 묻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오죽하면 장관님에 대해서 책임론 나온 거 아시죠? 그런데 이건 지금 누구 책임 묻고 그 다음에 일본을 나쁘다 하기 전에 우리로서 놓친 것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마음 터놓고 지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십니까? 오죽하면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하기 힘들 것 같으면 국회라도 나서자 여야라도 나서서 일본 국회하고 뭘 좀 풀어보자 하고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떠십니까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네,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양측의 그 정부에서 나온 입장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이 이전에 그 양국 간의 그 협의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2011년 헌재에서 위안부 관련해서 정부의 부작위 판결이 나왔을 때 저희가 과정만 협의를 요구를 했을 때 입장과 일본이 무응답을 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재는 3조 1항에 그 외교적 합의가 없을 때의 중재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협의 자체가 지금 시작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저희한테 이제 사전에 알려주지도 우리는- 않고 중재를 요청하는 우리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일본은 뭐 단계로 나가는 지금 벌써 접근 방식부터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 G20에서 한중 정상회담 논의상 한번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 만나서 사드 문제 이야기 나눴다고 청와대가 이제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도 비핵화가 풀려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제 대통령 말씀이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뭐 연계성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미 좀 부끄럽지만 쓰리노 하지 않았느냐. MD 가입하지 않는다.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들 중국 지금 우리에게 경제 사드에 대한 보복 조치 아직 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해주셨으면 저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관이 꼭 전해주시고 그다음에 장관님 아시다시피 지금 사드 배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년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임시 배치되어 있고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일반 환경 영향 평가한다고 그러고 있고 식량과 연료는 헬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 거기 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가 나오면 적어도 우리는 할 만큼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양 정상께서 원론적인 그 입장만 주고받으셨고 뭐 그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었습니다. 양측의 그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예. 아니 알겠습니다. 또 뭐 대통령 말씀이라 저희들은 국민으로서 야당으로서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 측의 보복 조치가 완전히 풀렸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사드 문제에 중국이 그렇게 말했으면 장관도 인정하셨잖아요. 보복 조치가 풀어진 면도 있지만 완전히 다 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 할 말 제대로 했어야 됐다.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나중에 청와대 가시면 꼭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